안녕하세요. 재택꿈입니다. 오늘은 외국계 기업 한국지사 입사하는 팁에 대해 전하려고 해요. 솔직히 저는 외국계 회사들을 갈 수만 있다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외국계 다니던 사람들이 계속 외국계만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한번 맛을 들이면은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유럽계는 진짜 다니는 친구들 모두 입을 모아 말하는데 여긴 신이 숨겨둔 회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 주변에는 한국계 대기업을 다니다가 번아웃이 와서 작은 규모의 유럽계 회사로 이직한 친구, 일폭탄을 떠안다가 유럽계 회사로 이직해 너무 만족스러워서 뼈를 묻겠다는 친구, 아예 신입인데 외국계에 다니는 친구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다음 이직처를 물어봐도 이 친구들은 외국계 아니면 거들떠 보질 않아요. 왜일까요? 근데 저도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유학이나 어학연수 없이 남들이 못 찾는 외국계 회사 찾는 팁부터 취업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외국계 회사의 장점. 일단 한국계 회사들보다 인지도가 낮아서 경쟁이 좀 낮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면 모두가 입사하고 싶어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니까 경쟁률이 높죠. 하지만 엑손모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물론 여기는 에너지 회사라 삼성전자와 딱 비교가 어렵긴 하지만 여기는 시가총액이 547조 원이 넘는 글로벌 대기업이에요. 이런 외국계 기업들은 복지나 육아휴직 제도가 좋아서 신이 숨겨놓은 듯한 직장들이 꽤 있고요. 연봉도 한국 대기업이랑 비슷한 수준의 회사가 꽤 있어요. 모든 외국계 회사가 다 그렇진 않지만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외국 상사한테 혼나면 한국 상사한테 혼나는 것보다 타격이 좀 덜하다고 할까요? 외국어로 혼나니까 한번 걸러서 오잖아요. 그리고 한국 회사 특유의 답답함과 꼰대 문화가 약간 덜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본사가 있으니까 눈치 보는 척이라도 해서요. 또 학력보다는 무조건 경력 우선으로 쳐주는 느낌이라 그런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특히 외국계 중에서 대기업 조합이면 진짜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특히 유럽계가 알짜들이 많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미국계, 일본계 회사를 총 6년 반 다녔는데요. 이 외국계 회사들은 글로벌 대기업의 한국지사 및 합작회사였어요. 그럼 이게 대기업인가?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외국계 본사가 대기업이라고 해도 한국지사들은 분류에 따라서 대기업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별로였으면 제가 아예 추천 자체를 안 했을 것 같아요. 10년 회사 생활을 하다 4년 부업포 퇴사한 재택꿈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외국계 회사면 외국어를 잘해야 되나? 보통은 영어를 많이 쓰죠. 근데 영어만 100으로 네이티브처럼 잘하고 자기만의 커리어가 0인 분들이 있고 자기 업무가 100인데 영어를 70점 정도로 한다. 이런 후자의 분들이 압도적으로 외국계 가시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꼭 영어를 잘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업무에 따라서 갈리는데요. 회사원이시라면 지금 회사에서 하시는 업무들 있죠. 이걸 전부 영어 또는 외국어로 수행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점수로 따지면 토익 기준 800점 전후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외국어도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일본계 회사도 다녔었는데 일본분인 사장님과 면접을 봤거든요. 저랑 사장님 그리고 사장님 옆에 나머지 한 분이 계속 같이 면접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분이 좀 제 면접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좀 창피하긴 했는데 왜 계시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일본어를 못하는 줄 알고 통역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었어요. 즉 회사에 따라 외국어를 잘하면 좋은 거지 꼭 못해도 된다. 더 정확한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여러분이 회사에서 하시는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외국어로 할 수 있는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는 문서도 외국어, 메일 쓸 때도 외국어를 쓰기 때문이죠. 저는 미국계 회사도 다녔었는데 제가 영어 회화를 진짜 못하는 편인데 다행히 제 업무는 영작, 독해 업무가 많았어서 그걸로 조금 커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영작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또 혹시 유학을 다녀와야 되나? 외국어를 엄청 잘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저도 그렇고 외국에 다니는 친구들 보면 거의 국내파가 많아요. 대신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면접 스터디, 전화 영어 이런 것도 하고요. 전화로 몇 번 망신을 당하면 정신이 차려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어를 못해도 입사는 가능하긴 한데 근데 아예 못하면 업무에서 좀 소외되긴 합니다. 예를 들면 회의를 할 때 잘하는 직원들이 물론 통역도 해주긴 하는데 실시간으로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조금 늦어질 수 있고 근데 외국계는 경영진들이 보통 외국인이니까 외국어의 뉘앙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캐치 못하면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워지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팀장이나 높은 자리 올라가려면 외국어 필수이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본사 사람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다 외국인이니까요. 그럼 외국계 회사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신입을 거의 안 뽑기도 하고 사실 보통은 입사자 추천 또는 인맥이 가장 많긴 해요. 소개해서 들어오면 소개한 사람, 소개받은 사람 모두에게 보상을 장려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예 지인이 없다면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현실적인 루트는 먼저 작은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뒤 외국계 회사를 노리는 거예요. 왜냐면 외국계는 학력보다는 경력 우선이라는 개인적인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실 영어는 배우면 되지만 경력은 다른 걸로도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나는 목표가 처음부터 외국계다 라고 하신다면 일단
일단 내 전공에 맞춰서 가고 싶은 회사를 정하시고 그 회사에서 하는 업무와 최대한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 회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회사에서 경력을 쌓으신 뒤 그걸 가지고 외국계로 이직하는 게 제일 베스트죠. 즉 애초에 외국계까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건데 물론 인생에 변수가 많으니까 쉽진 않지만요. 제가 가고 싶은 외국계 회사의 주력 제품이 디지털 앱 개발이라고 했을 때 그럼 저는 경력을 쌓기 위해 우리나라 회사 중에 그 업무를 하는 회사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커리어를 쌓으면 대부분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하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너무 작은 비즈니스를 하는 중소기업으로 들어가면은 물론 유니크하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게 독이 돼서 이직을 하려고 하니까 이 커리어를 다른 데 쓸 게 없다 이렇게 될 때도 있죠. 그리고 외국계 회사를 알아보기에는 사람인도 괜찮고요. 또 네이버 카페에서 본인 업무 분야 플러스 취업이라는 조합에 검색해 보셔도 괜찮아요. 헤드헌터 분들이 아직 인스타 이런 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헤드헌터 분들이 카페도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피플앤잡도 있죠. 아니면 경력이 좀 있으시면 사람인의 이력서 올려두셔도 여기서도 외국계 헤드헌터들에게 연락이 꽤 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거죠. 저도 3년 정도 찜해놨던 회사에 공고가 잘 안 뜨길래 계속 기다리다 지원해서 붙은 적이 있습니다. 외국계 회사 입사 시험. 저는 사실 지원했던 곳이 외국계인 줄 모르고 시험을 봤던 케이스가 한 게 있었는데 입사 시험으로 영어 시험을 1시간 보더라고요. 메일도 쓰게 시키고 독해도 시키고 영작도 하고 영어로 소개도 해보라고 해서 그래서 이 회사는 영어를 되게 많이 쓰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외국계였던 경험이 있어요. 또 한 회사는 일본계였었는데 업무는 대부분 일본어, 한국어를 섞어서 했고 회사 직속 상사분은 일본어를 듣는 거는 잘 하시는데 말은 영어로만 가능하셔서 저희가 회의를 할 때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를 섞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외국계 회사 단점. 먼저 외적인 단점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인지도 면에서 좀 별로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되게 저를 불쌍해해요. 특히 친구들이 되게 불쌍해하는데 저를 왜냐면 회사 이름을 말해줘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 연봉도 사실 모르니까 계속 좀 안쓰러워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글로벌 회사들이랑 일을 하다 보면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의 시간 정할 때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회의를 하거나 또 문화 차이가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우리 회사 놀러 오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근데 자기 나라 말을 못하는 줄 알고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간혹 인종차별도 당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건 무시해야죠. 또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언어가 다르니까 말할 때 뉘앙스도 좀 다르죠. 저도 외국어가 서툴다 보니 실수한 적도 있었고요. 또 본사에 뭐 보고할 때 좀 귀찮은 게 있습니다. 본사 맞춤형으로 해야 되니까 보고서를 쓸 때 우리 회사용 보고서 하나, 본사 보고용 보고서 하나 이렇게 좀 더 일이 더 많기는 하더라고요. 당연히 우리 회사용 보고서 만들 때는 한국어로 만들고 본사용으로 만들 때는 영어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본사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이거는 어느 회사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저는 외국계 회사들을 갈 수만 있다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외국계 다니던 사람들이 계속 외국계만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한번 맛을 들이면은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유럽계는 진짜 다니는 친구들 모두 입을 모아 말하는데 여긴 신이 숨겨둔 회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제 친구의 경우도 육아를 병행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100% 회사가 재택이기도 하고 또 그런 육아휴직 제도도 되게 잘 돼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고요. 또 대학교 직원, 금융공사 이런 회사들도 신이 숨겨둔 직장이라고들 하는데 이런 데는 조금 이제 인맥이 필요할 수 있지만 외국계 대기업은 인맥 없이 본인이 커리어를 잘 쌓는다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재택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